혹시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을 덜 이해하게 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것 같은데 막상 말로 꺼내려 하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모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야 풀린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고 글로 적어내고 대화 속에서 감정을 풀어내야 치유가 시작된다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더 큰 힘이 되고 더 깊은 명료함으로 이끌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묵은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이나 두려움, 혹은 무관심으로 착각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속단합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자신의 입장을 또렷이 설명하는 사람이 리더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동적이라고, 때로는 뒤처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을 바라본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 카얼 고스타브 중은 침묵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존재였고 비겁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융은 평생을 인간의 무의식과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꿈을 분석하고 상징을 연구하며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원형, 아우커타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연구한 끝에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설명되지 않은 상태, 즉 침묵 속에서만 성장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외부의 소음이 멈출 때에만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나침반이 있다고. 그것은 본능이나 충동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하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고요 속에 있을 때 그 나침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목소리를 자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음, 끊임없는 말, 과도한 해명과 설명 속에서 그 목소리가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해명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남들이 어떻게 이해해 주길 바라는지 말입니다. SNS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기록하고, 고통마저 보여주어야 살아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런 흐름이 인간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나누려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자 내면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만 오히려 더 잘 자라나는 것들이 있으며 설명하지 않을 때 더 온전히 남을 수 있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침묵을 두려움이나 무관심으로 보는 시각과 달리 융은 침묵을 용기이자 성숙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터질 듯한 감정을 품고도 말하지 않고 고통이 소리치는 순간에도 고요를 택하는 것은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깊은 자각이자 자기 돌봄의 방식입니다. 침묵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존중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묵이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요한 때는 말해야 하고 부당한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말할 필요가 없는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쏟아내는 말은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한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인간의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는 고대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화려한 무대 위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눈길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실험실에서 오랜 시간의 고요와 집중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의 내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고통이 지혜로, 그림자가 빛으로 바뀌는 과정은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변형입니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위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실험실이고 영혼의 연금술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출 때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진실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말은 단순히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은 말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을 세상에 그려내는 붓과 같고, 동시에 그 그림을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형성 중이던 감정이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더 이상 흐릿한 내면의 기운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은 미완성의 상태로 머물러야 할 감정이나 계획을 너무 일찍 꺼내어 버리면 그 가능성은 성숙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충분히 어둠을 누리며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꺼내버리면 싹이 자라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섣불리 털어놓은 아이디어가 갑자기 시시해 보이고 가슴속에서 막 피어나던 감정이 어느새 공허하게 느껴졌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가진 힘이 오히려 우리를 앞질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은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외부로 흩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 계획, 꿈, 감정은 본래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쏟아내버리면 그 에너지는 세상에 흩어져 더 이상 나만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감정을 나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감정을 희석시킨 것이고 결심을 공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결심은 약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라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사진, 생각, 일상의 순간, 심지어 아픔과 좌절까지도 공유해야 존재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소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말은 단순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말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흔적들이 묻어나옵니다. 말투와 표정, 망설임과 강조 속에서 내 무의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융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감추려 했던 불안이나 열등감이 배어나오기도 합니다. 말은 항상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나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침묵은 이 힘을 지키게 합니다. 아직 자라나야 할 생각은 침묵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감정도 침묵 속에서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말하지 않고 간직한 것들은 내면에서 응축되어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활시위를 끝까지 당기지 않고는 화살이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침묵은 언젠가 나아가야 할 힘을 길러주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기보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이끌려 말을 선택하곤 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공감을 얻기 위해, 혹은 단순히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말은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느끼는 그대로가 아니라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진실은 희석되고 내 힘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과 침묵 사이의 균형입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슬픔을 치유하기보다 되레 다시 불러오기도 합니다. 아직 치유 중이던 상처를 무심코 꺼내어 더 깊게 되새기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품는 일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말은 한 번 세상에 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어떤 순간에 내 감정을 드러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말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강력함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이 강력함을 조절하게 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켜라. 키워라. 더 강해져라. 우리가 이 속삭임을 들을 때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얻고 박수와 공감 속에서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칭찬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았고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해야 존재한다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함으로써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이해와 수용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때로는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내 안에서 순수하게 올라온 감정이 타인의 반응에 맞춰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진실은 흐려지고 내 힘은 점점 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칭찬은 달콤합니다. 누군가의 고개 끄덕임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중독적입니다. 박수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진실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순수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을 고려한 혼합물이 됩니다. 결국 내가 가진 힘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달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침묵은 여기서 중요한 힘을 발휘합니다. 침묵은 나를 다시 내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내가 느낀 것을 내가 지켜볼 수 있게 합니다. 타인이 알지 못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적 자유를 줍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의 진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무심코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냅니다. 누군가의 호감을 얻고 싶어서 혹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너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가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듣고 어떤 이는 판단하기 위해 듣고 심지어 어떤 이는 질투심으로 우리의 경험을 평가하거나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 진심을 나눴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가볍게 넘기거나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다시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고통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비밀을 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말들은 신성한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때로는 위험합니다. 침묵은 이 신성을 지키게 합니다. 침묵은 경계를 세우고 내 이야기를 지켜야 할 대상과 순간을 구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침묵은 관계를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곁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연결되는 관계, 말이 없어도 편안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을 줄였다는 이유로 멀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진정으로 곁에 있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는 관계,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관계야말로 진짜 깊은 인연입니다. 침묵은 얕은 관계를 걸러내고 깊은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게 합니다. 말이 습관적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화가 난 순간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침묵은 그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힘,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침묵이 주는 통제권입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침묵은 감정적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며 자신을 조심스레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반응이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침묵은 나를 보호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을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열겠다는 선택이야말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회는 때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회의에서는 끊임없이 의견을 내야 하고 SNS에서는 자신의 삶을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침묵은 어색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관계에서는 침묵이 어색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와 편안함으로 다가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그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침묵은 알려줍니다. 결국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침묵은 다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인정 없이도 내 이야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선별하고 내 감정을 보호하고 진짜 중요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대체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상실의 아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슬픔,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 참아 꺼내지 못했던 고통. 이런 감정들은 섣불리 말로 풀어낸다고 해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로 꺼내는 순간 다시 그 고통이 불러와지고 상처는 덜 아물기도 전에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순간에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치유의 과정이 되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이때 강력한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말하지 않으면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머무는 고통은 억눌림이 아니라 성숙을 향한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덜 익은 과일을 억지로 열어내면 맛이 없고 아무 소용도 없듯 어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그 상처가 스스로 익어가며 지혜로 변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적 변화를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은 단순히 금속을 변화시키는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외부의 눈길로부터 차단된 공간에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소란스러운 광장에서가 아니라 닫힌 실험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로, 우리의 고통이 지혜로, 우리의 그림자가 빛으로 바뀌는 과정은 외부의 시선 속에서가 아니라 오직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침묵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청자 앞에서 함부로 내 아픔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 속에서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다시 정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의 이해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를 공허해서 명료함으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대화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해답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과 끊임없는 설명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머무르면 그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직관, 내 영혼의 속삭임이 이 길이 너의 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항상 조용히 찾아옵니다.
SNS에 기록되지 않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깊은 고독 속에서 말없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세워집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가 너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술의 변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인간의 영혼이 성숙하는 과정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두를 수 없는 과정이며 조급함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그 느림을 허락합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다. 때가 오면 드러날 것이다. 침묵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침묵 속에서 변화할 때 그 변화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변화는 설명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태도에서, 눈빛에서, 삶의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금속이 금으로 변했을 때 빛을 숨길 수 없듯 내면이 성숙했을 때 그 빛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자기 돌봄이자 내면의 진화를 위한 토양이 됩니다. 결국 침묵 속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변화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지혜로 바뀔 재료가 됩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혼란은 명료함으로, 그림자는 빛으로 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침묵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영혼의 언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회피나 무기력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침묵은 그 어떤 선택보다도 더 강력한 자기 통제의 표현입니다. 감정이 터질 듯 벅차오르는 순간에도, 억울함이 목을 조이는 순간에도, 불안이 나를 밖으로 내모는 순간에도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안의 힘이 이미 한 단계 더 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성숙이란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고통이 드러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세상에 던져 이해받기를 기다릴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영혼이 아는 진리입니다. 침묵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이미 진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해명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말해주고, 내 평화가 말해주고, 내 일관성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짜 힘은 얼마나 자신을 많이 드러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자신을 깊이 알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자주 해명하고, 더 분명히 증명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가 필요 없는 힘입니다. 박수 없이도, 관객 없이도, 조명이 없이도 묵묵히 자라나는 힘. 침묵 속에서 태어나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침묵은 또한 관계 속에서 경계를 세우게 합니다. 감정적 삶을 보호하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경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나의 영역이다. 여긴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침묵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세계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로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내 침묵조차 존중합니다. 반대로 내가 말이 줄었다는 이유로 멀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이렇게 불필요한 관계를 걸러내고 진짜로 필요한 관계를 남겨줍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침묵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하고 타인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시선을 거두고 나를 나로서 바라보게 합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찾던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단지 세상의 소음 속에서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조언은 넘쳐나고 타인의 의견은 쏟아지지만 정작 내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홀로 머무르면 놀랍게도 내 안의 목소리가 차분히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결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 길이 너의 길이다. 우리가 이 속삭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더 진실된 무언가에 의해 이끌리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또한 감각을 더 깊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면 우리는 더 많이 듣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느낄수록 진심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말이 없어도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나와 연결되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결국 침묵은 성숙한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용기이고 자기 존중이며 내면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나를 지킨다. 이제 잠시 멈추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은 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침묵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중 사실은 보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귀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있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이며 약함이 아니라 힘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용기, 그것이 바로 침묵이 주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신성한 것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디어도, 치유도, 새로운 삶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과정의 시간, 내 영혼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진짜로 성장합니다. 칭찬은 달콤합니다. 누군가의 고개 끄덕임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중독적입니다. 박수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진실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순수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을 고려한 혼합물이 됩니다. 결국 내가 가진 힘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달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침묵은 여기서 중요한 힘을 발휘합니다. 침묵은 나를 다시 내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내가 느낀 것을 내가 지켜볼 수 있게 합니다. 타인이 알지 못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적 자유를 줍니다.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의 진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무심코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냅니다. 누군가의 호감을 얻고 싶어서 혹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너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귀가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듣고 어떤 이는 판단하기 위해 듣고 심지어 어떤 이는 질투심으로 우리의 경험을 평가하거나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 진심을 나눴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가볍게 넘기거나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다시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고통을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비밀을 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말들은 신성한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때로는 위험합니다. 침묵은 이 신성을 지키게 합니다. 침묵은 경계를 세우고 내 이야기를 지켜야 할 대상과 순간을 구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침묵은 관계를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곁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연결되는 관계, 말이 없어도 편안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을 줄였다는 이유로 멀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진정으로 곁에 있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는 관계,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관계야말로 진짜 깊은 인연입니다. 침묵은 얕은 관계를 걸러내고 깊은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